실업 82권 세종 20년 7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1438년 영정동 3년 불골 사리 불상을 흥천사로 내보내다. 세종 실업 82권 세종 20년 7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태일에 기청제를 행하다. 세종 실업 82권 세종 20년 7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평대군 이여의 집을 철회하라는 명을 정침하다. 집의 간가가 법도를 넘었다 하여 이의 철회하기를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미 영조하였으니 청하옵건대 철회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그 철회의 명을 정침하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의 얼음 위에 돌을 쌓아 해빙 후 우마가 건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편익 여부를 엄밀히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행상호군 최보로의 상언에 의하면 여연등지에는 적도들이 물을 건널 만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또 물바닥이 모두 돌이라서 목익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얼음이 굳게 얼기를 기다려서 큰 돌을 빙판 위에 운반하여 쌓아두면 해빙함에 따라 저절로 물속으로 침몰하게 되고 이것이 험액으로 변하여 말이 건너오지 못하게 될 것이니 비록 도보로 잠입해 온다 하더라도 또한 우마를 노력해 갈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이 포치 방략이 좋게 믿을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변방의 대결한 무엇이고 해야 하는 법이니 이에 대한 편익 여부를 엄밀히 계달하라 하였다. 목익은 나무 말뚝을 말한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원회령 영변의 토관을 일부 혁파하고 그 수대로 사용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원회령의 토관은 각 위의 대장과 대부의 원래의 액수가 40여인데 이제 대장 20, 대부 10을 혁파하여 영변의 토관은 각 영, 대장 원래의 액수가 26이요 대부가 53이온데 이제 대장 11과 대부 19를 혁파하고 각기 그 혁파한 수대로 새로 사용을 설치하되 산관이면 전구품은 전력도위라 일컫고 정구품은 효력도위라 일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남해 조민이 무릉도에서 돌아온 포획한 남녀 66명과 각종 산물을 바치다. 혹은 남해와 사직 조민이 무릉도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사철, 석종류, 생포, 대죽 등의 산로를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발선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하온 즉 한가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록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이며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 울릉도이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좌지 원윤 주포 겸정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의 종정성이 좌의 문사랑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손사랑 등 4명을 보내오고 좌지 원윤이 오랑사랑 등 4명을 보내오고 주포 겸정이 좌의 문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무릉도의 온 가족이 은닉한 자를 군문하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무릉도가 비록 본국의 땅이긴 하오나 바다 가운데 전력에 위치하였으므로 나라에서 현업을 설치하지 않은 지 오래이온데 그 온 가족이 도피 은닉한 자는 본국을 배반함이 다름이 없사오니 청하오건대 그 정상을 군문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무릉도에서 포획해 온 사람들을 그 도피한 죄만을 추궁하고서 위로와 온정을 가하지 않는다면 혹 무더위에 상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아와 피곤에 빠질까 염려된다. 경은 마땅히 극진한 구제와 보호를 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화, 이비 등을 인견하고 활구화설을 하사하다. 충청도 수군처치사 이화와 강계 판관 이비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모두 활과 화설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다시 사리각의 공사를 일으키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군의사람 도운봉이 죽은 후 그 아내 서씨가 17년간 남편을 애모하여 백죽이 돋았으니 정문을 세워 복호할 것을 아뢰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군의사람 도운봉이 그 후원에 대를 심고는 매일 이를 완상하며 즐기다가 운봉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씨는 나이가 28세였는데 조석으로 그 후원으로 가서 대나무를 쓸어 안고는 애모하기를 항상 처음 죽을 때와 같이 하여 17년간 계속하던 중 하루는 백죽이 그 후원에 돋아났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 고대의 아황과 여명이 상수의 물가에서 슬피 울면서 반죽이 난 바 있고 송나라 앙흔이 부모 분묘 곁에 여막을 짓고 효성을 다하 역시 백죽이 난 상서가 있어서 군수 양반이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영방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서씨 집 뒤에 대가 난 것도 한 상지리의 변이 이온이 그 높은 정제를 표창하여 정문을 세우고 복호함으로써 뒷사람들을 권장하게 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그 마을에 정문을 세우게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7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정부 녹사 5명으로 가깝고 부녹사를 겸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제 가갑고 부녹사를 고쳐 의정부 녹사로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가갑고에서 관장하는 문서가 방대한데 반하여 녹관으로 본 가갑고에서 근무하는 자는 오직 2인뿐이라 혹시 미처 살피지 못한 실수로 문서를 서실할 우려가 있사오니 청하오건대 의정부 녹사 5명으로 하여금 가갑고 부녹사를 겸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오봉현의 남자 한 명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승려 행호를 황천사에 머무르게 하다. 승려 행호가 함양으로부터 오니 명하여 황천사에 머무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관으로서 범죄한 자의 회수한 직첩을 차등을 두어 도로 내줄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이르기를 이 앞서 조관으로서 범한 죄에 있어서 이를 행문할 때에 승복하지 않으면 계달하여 직첩을 회수하고 나서 고문하였사온데 죄를 정한 뒤에도 직첩을 모두 내주지 않는 것은 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둔다는 법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비옵건대 검후부터는 각기 그 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두어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내주는 것으로서 길이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0일 임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력정 인손을 인견하다. 해를 거듭하여 흉년이 들었고 또 올해도 연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니 너가 가거든 도관찰사와 더불어 동심 협력하여 변방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2건 세종 20년 7월 2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야인 모다치에게 하사품을 주고 홀라원의 동정을 묻다. 특별히 알타리 모다적에게 의복 한 벌과 청, 홍, 면포 각각 2필, 별문 답석 6장, 주지 30권을 하사하고 또 홀라원 추장의 수호와 각 부락의 세력의 강성 여부와 거주지와의 거리의 원건 등을 묻고 이내 명하여 음식을 먹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7월 2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황해도 연안부의 남자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7월 2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맹사계 반록하는 제도는 1년 중에 반사할 것을 가지고 배정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근본에 정하는 사맹사계 반록하는 제도는 먼저 1년 중에 반사할 것을 가지고 그 수령을 다음과 같이 참작 배정하시기를 청하옵니다. 제1과의 정1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에는 중미가 전 6석, 조미가 전 41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23석, 연주가 6필, 정포가 15필, 돈이 9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8석, 조미가 전 7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10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4석, 조미 10석, 전미 1석, 콩 12석, 면주 2필, 정포 4필, 돈 900문과 하등의 중미 4석, 조미 16석, 전미 1석, 면주 2필, 정포 4필과 추등의 중미 3석, 조미 11석, 보리 10석, 면주 1필, 정포 4필과 동등의 중미 3석, 조미 11석, 콩 11석, 면주 1필,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2과 종1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의 중미가 전 5석, 조미가 전 37석, 전미가 1석, 콩이 평 21석, 면주가 5필, 정포가 15필, 돈이 9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7석, 조미가 전 6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9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3석, 조미 10석, 전미 1석, 콩 11석, 면주 2필, 정포 4필, 돈 9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조미 14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4필과 추등의 중미 3석, 조미 10석, 보리 9석, 면주 1필, 정포 4필과 동등의 중미 3석, 조미 9석, 콩 10석, 면주 1필,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3과 정2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의 중미가 전 5석, 조미가 전 34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8석, 면주가 5필, 정포가 14필, 돈이 900문이었으며 이번에 중미가 전 7석, 조미가 전 6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9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3석, 조미 9석, 전미 1석, 콩 9석, 면주 2필, 정포 4필, 돈 9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조미 13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4필과 추등의 중미 3석, 조미 9석, 보리 9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중미 3석, 조미 9석, 콩 9석, 면주 1필,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4과 종2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의 중미가 전 5석, 조미가 전 32석, 전미가 1석, 콩이 평 17석, 면주가 5필, 정포가 14필, 돈이 900문이었으며 이번에 중미가 전 7석, 조미가 전 5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8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3석, 조미 8석, 전미 1석, 콩 9석, 면주 2필, 정포 4필, 돈 9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조미 12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4필과 추등의 중미 3석, 조미 9석, 보리 8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중미 3석, 조미 8석, 콩 8석, 면주 1필,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5과
정삼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에 중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27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5석, 면주가 4필, 정포가 13필, 돈이 800문이었으며 이번에 중미가 전 7석, 조미가 전 5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7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에 중미 3석, 조미 7석, 전미 1석, 콩 8석, 면주 1필, 정포 4필, 돈 8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조미 10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3석, 조미 7석, 보리 7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면주 1필, 정미 2석, 조미 8석, 콩 7석,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동 5과 정 3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분에 종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26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5석, 면주가 4필, 정포가 13필, 돈이 700문이었으며 이번에 중미가 전 6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7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3석, 조미 6석, 전미 1석, 콩 7석, 면주 1필, 정포 4필, 돈 7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3석, 조미 9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2석, 조미 8석, 보리 7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중미 2석, 조미 7석, 콩 8석, 면주 1필,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6과 종 3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분에 중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23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4석, 면주가 3필, 정포가 13필, 돈이 500문이었으며 이번에 중미가 전 6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7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3석, 조미 6석, 전미 1석, 콩 7석, 면주 1필, 정포 4필, 돈 500문과 하등의 중미 3석, 조미 8석, 전미 1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2석, 조미 7석, 보리 7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중미 2석, 조미 6석, 콩 7석,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7과 정사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에 중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21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3석, 면주가 2필, 정포가 12필, 돈이 7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5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6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2석, 조미 5석, 전미 1석, 콩 7석, 면주 1필, 정포 3필, 돈 700문과 하등의 중미 2석, 조미 7석, 전미 1석, 정포 3필, 추등의 중미 2석, 조미 6석, 보리 6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의 중미 2석, 조미 6석, 콩 6석, 정포 3필로 개정하옵니다. 제8과 종 4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의 중미가 전 3석, 조미가 전 19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2석, 면주가 2필, 정포가 11필, 돈이 700문이었으며 전번의 중미가 전 5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6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2석, 조미 5석, 전미 1석, 콩 6석, 면주 1필, 정포 3필, 돈 700문과 하등의 중미 2석, 조미 8석, 전미 1석,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2석, 조미 5석, 보리 6석, 면주 1필, 정포 3필과 동등에는 중미 2석, 조미 5석, 콩 6석, 정포 2필로 개정하옵니다. 제9과 정5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본의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17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1석, 면주가 1필, 정포가 11필, 돈이 7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5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2석, 조미 4석, 전미 1석, 콩 6석, 면주 1필, 정포 3필, 돈 700문과 하등의 중미 2석, 조미 6석, 전미 1석,
정포 세필 추등의 중미 한석 조미 6석 보리 6석 보리 5석 정포 세필과 동등의 중미 한석 조미 5석 콩 5석 정포 두 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0과 정오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16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10석 면주가 1필, 정포가 10필, 돈이 7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4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5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에는 중미 2석, 조미 4석, 전미 1석, 콩 5석, 면주 1필, 정포 3필, 돈 700문과 하등의 중미 2석, 조미 6석, 전미 1석,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1석, 조미 5석, 보리 5석, 정포 2필과 동등의 중미 1석, 조미 5석, 콩 5석, 정포 2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1과 정육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16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9석, 면주가 1필, 정포가 10필, 돈이 5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3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4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2석, 조미 3석, 전미 1석, 콩 5석, 면주 1필, 정포 3필, 돈 50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6석, 전미 1석, 정포 3필과 추등의 중미 1석, 조미 5석, 보리 4석, 정포 2필과 동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콩 4석, 정포 2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2과 종육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13석, 전미가 1석, 콩이 평 8석, 면주가 1필, 정포가 9필, 돈이 50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3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1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2석, 조미 3석, 전미 1석, 콩 4석, 정포 3필, 면주 1필, 돈 50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6석, 전미 1석, 정포 2필과 추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보리 4석, 정포 2필과 동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콩 4석, 정포 2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3과 정칠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11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5석, 정포가 7필, 돈이 250문이었으며 이번에는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4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3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1석, 조미 3석, 전미 1석, 콩 3석, 정포 6필, 돈 25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전미 1석, 정포 2필, 추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보리 3석, 정포 2필과 동등의 조미 4석, 콩 4석, 정포 1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4과 종칠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10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4석, 정포가 10필, 돈이 250문이었고 이번에는 중미가 전 2석, 조미가 전 2석, 전미가 전 1석, 보리가 전 3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1석, 조미 3석, 전미 1석, 콩 2석, 정포 2필, 돈 25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전미 1석, 정포 2필과 추등의 중미 1석, 조미 3석, 보리 3석, 정포 1필과 동등의 주미 4석, 콩 2석, 정포 1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5과 정8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는 초반에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7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4석, 정포가 4필, 돈이 200문이고 이번에는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5석, 보리가 전 5석, 2석이었던 것을 이제는 춘등의 중미 1석, 조미 2석, 전미 1석, 콩 2석, 정포 1필, 돈 20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4석, 정포 1필과 추등의 조미 3석, 보리 2석, 정포 1필과 동등의 조미 3석, 콩 2석, 정포 1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6과 종국 8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반에는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6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6석, 정포가 4필, 돈이 100문이었고
이번에는 중미가 전 1석, 조미가 전 4석, 보리가 전 2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중미 1석, 조미 2석, 전미 1석, 콩 2석, 정포 1필, 돈 100문과 하등의 중미 1석, 조미 3석, 정포 1필과 추등의 조미 3석, 보리 2석, 정포 1필과 동등의 조미 2석, 콩 2석, 정포 1필로 개정하옵니다. 제17과 정국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분에는 조미가 전 5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3석, 정포가 3필, 돈이 50문이었고 이번에는 조미가 전 3석, 보리가 전 1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에는 조미 2석, 전미 1석, 콩 2석, 정포 1필, 돈 50문과 하등에는 조미 3석, 정포 1필과 추등에는 조미 1석, 보리 1석, 정포 1필과 동등에는 조미 2석, 콩 1석으로 개정하옵니다. 제18가 종구품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분에는 조미가 전 5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2석, 정포가 2필, 돈이 50문이었고 이번에는 조미가 전 3석, 보리가 전 1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조미 2석, 전미 1석, 콩 1석, 정포 1필, 돈 50문과 하등의 조미 3석, 추등에는 조미 1석, 보리 1석, 정포 1필, 동등에는 조미 2석, 콩 1석으로 개정하옵니다. 가외 권무에 있어서는 이 앞서 초분의 조미가 전 3석, 전미가 전 1석, 콩이 평 2석, 정포가 2필이었고 이번에는 조미가 전 2석이었던 것을 이제 춘등의 조미 1석, 전미 1석, 정포 1필, 동등의 조미 1석, 콩 1석으로 개정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20도 1석을 전석이라 이르고 15도 1석을 평석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0일 개미호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객인을 접대할 돼지를 지방에서 상납받는 규정을 지을 것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분예빈시에서 따로 기르는 돼지 100마리와 상시 기르는 돼지 150마리로는 중국 사신과 인국 객인의 공대가 넉넉지 못할 것 같사오니 각 고울로 하여금 상정에 사육하는 수요 내에서 목관 이상은 15도, 지관 이상은 10도, 현관은 5도로 정하되 경기의 경우는 목관은 8도, 지관은 4도, 현관은 3도로 수요를 정하고 따로 길러서 적당하게 상납하여 사객을 공대하게 하고 그 돼지를 사육하는 것만에 대하여는 그 개수관으로 하여금 이를 규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0일 갑인 첫번째 기사 오승범을 경주 부윤으로 삼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7월 23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계모와 계조모의 상제에 관하여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계모의 복제는 대명률에 의해 하라고 거듭 교지를 받은 바 있사옵고 아울러서 계조모의 복제까지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셨사온데 의논하는 자들이 예문과 율문의 계조모 복제에 관한 말이 없음에 의혹하여 논의가 분분합니다. 첨지 승문원사 김하가 북경에 가서 예부의 양반 두 주사에게 물은즉 대답하기를 계모의 복제가 곧 친모의 복제와 같으니 계조모의 복제도 응당 친조모와 같을 것이라고 하여서 지금 조관들이 모두 이를 미루어서 복을 입고 있사오며 김하가 또 사찰관의 원외와 주사를 보고 계고조모와 계증조모의 복제들을 물은즉 대답하기를 바로 친고조모, 친증조모와 같다고 하더라 하오니 이는 모두 계조모의 예를 미루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계조모로부터 계증조모, 계고조모까지의 복제는 모두 계조모의 복제를 미루어서 하는 것이 실로 인정과 사리에 합당하고 우차스러운 예가 아니오니 계모와 계조모의 상제에 관하여는 한결같이 받자온 교명 그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아직 보류해두고 다시 중국에 질문한 연후에 법을 세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3일 일사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거제, 흥선, 남해 등 섬에 작은 선박을 검하지 말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거제, 흥선, 남해 세 섬은 바다 가운데 먼 지역에 위치한 섬이 아니고 다만 조그마한 물이 격해 있어 이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오로지 업으로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사온데 만약 작은 선박을 검하게 되오면 생활할 방도가 사실 어려울 것이니 바라옵건대 연해의 주민들이 포구를 왕래하는 선박의 예의에 의하여 3, 4척 이상의 한 대열을 지어 항해토록 하고 함부로 횡행하는 자는 각 고을의 수령과 부근 각 포의 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 적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3일 을사 세번째 기사 2조 병조에서 특지로 계달하는 자라도 험절이 있는가 심사하여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2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내려 비록 특지로 제수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어떤 험절이 있고 없음을 심사하여 다시 계달한 연후에 직위를 제수하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미처 험이나 과실을 변별하기도 전에 급작스레 관직을 제수하는 적도 간혹 있다. 거무에는 비록 특지가 있더라도 만약 제수할 만한 자면 즉시 계달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혹시 아직 그 험과 과오의 유무를 변별하지 못한 자는 즉시 개수할 수 없다는 뜻을 갖춰 계달하여 교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길이 항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5일 정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5일 정리 두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부모, 형, 고을 수령을 상해하고 옥사한 강준덕을 기시에 처할 것을 아뢰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고창사람 강준덕이 칼로 그 부모와 형 그리고 고을 수령까지 상해를 입히고 비록 수검 중에 죽었사오나 다시 형을 가하여 기시에 처하옵소서 하니 형제로 하여금 이를 의하게 하였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준덕은 실제로 전광한 사람이오니 형을 가하여 기시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의정부에서 반박하여 헌의하기를 지정조격을 참고하면 지원 17년 8월에 형부에서 정문하기를 제남로의 신유온이 풍병으로 발광하여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집으로 와서 그 어미 아리를 보고는 살구나무로 된 창살 하나로 아리의 뒤통수를 때려서 단 한 대에 즉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유온의 일을 자세히 고찰하면 비록 풍광증으로 인하여 결국 악역을 범하였으나 사형에 처함이 합당하다고 의의하여서 도성에서 그의 의의를 인준하였습니다. 또 대덕 10년 5월에 형부의에 진정로 정안현의 장불류가 몽둥이로 그의 아비 장이를 때려 죽여 사온데 본인은 수검중 병사하였으나 그 시체를 저자해서 지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의하여 도성에서 역시 그 의의를 인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준덕이 비록 정광병이 있다 하오나 부모와 형 그리고 현관까지 칼로 상해를 입혔으니 이는 직접 악역을 범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계달한 대로 율에 의하여 형을 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시는 목을 베어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어 버립니다. 지정조격은 원나라 순종 지정연간에 만든 법규이고 대덕은 원나라 성종의 제위시이며 시해는 팔다리를 떼내는 악형의 한 가지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5일 정리 세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에게 각도에서 단천 이남으로 인구를 이사시킬 방안의 편리 여부를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한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건넌에 이미 입거한 향후와 영리는 아울러 모두 380여 호의 인구가 5,330여 명인데 이제 만약 다시 각도에 원래 배정한 수요를 이사시켜 들어가게 하면 인구가 역시 2, 3천 명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도의 단천 이남은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상하였으니 그 토지가 거주할 만한 곳이며 창고에 곡물이 진지할 만한 양이 있으며 경과하는 도로의 각 고의 역참에서의 공급 접대에 관한 편리 여부를 상세히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5일 정리 4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 모의자 말응시를 부대시 참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6일 모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6일 모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에게 요도의 위치를 탐문하에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무릉도는 본래 사람이 살던 곳이며 옛날부터 왕래하던 땅이다. 그러나 근일에 사람을 파견하여 큰 바다를 건너게 하고서는 오히려 그 험난함을 두려워하여 주야로 이를 우려하여 왔다. 하물며 요도는 비록 모처에 있다고는 일컬어 왔으나 본시 내왕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이미 쇠로한 나이에 이미 그 탐방을 바라겠는가. 다만 본 섬이 양양 동쪽에 있다고만 일컬어 왔을 뿐이니 이는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만을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마땅히 다시 이를 탐문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송기를 성절사로 삼으니 사원부가 다시 선택할 것을 아뢰다. 중추원부사 송기로 성절사로 삼으니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기는 무인이오라 국가의 대치를 잘 알지 못할 것이요 또 고금의 사변에도 통하지 못할 터이오니 이제 갑자기 성절사로 삼으시니 지금 조정에서는 보다 나은 훌륭한 인물들이 보율하고 있어 모든 일에 상밀한 자가 많사오며 지금 국가에서는 북방의 야인과 헌단을 빚고 있사온데 만약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야인들의 사변에 관하여 묻게 되면 아마도 능히 묻는 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왕명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비요건대 다시 선택하시와 이를 대체하옵소서 하며 임금 말하기를 절일사란 단지 예물과 표 전을 바칠 따름이다. 기가 비록 별다른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충직하고 또 침중하고 조용하여 좋게 이 임무를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소청이 이와 같으니 내 마땅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겠노라 하고 드디어 이를 의정부와 의논한 바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헌부의 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상령군의 남자 한 명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주인을 공모 살해한 산호 어리건 모지 비 준자 칠보를 능지 처사할 것을 아뢰다. 율문을 상고하오면 능지 처사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주 남자 한 명이 벼락 맞아 죽다. 왜 이리 자꾸.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농사를 보다. 명하여 노인에게 음식을 먹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모살자 이회, 김성길, 김성미, 김도치 등을 부대시 참형할 것을 아뢰다. 율문에 의하면 부대시 참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에게 범찰과 동창에 대한 야인의 인심의 향방을 계달하라고 전지하니 일정치 않다고 회개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이제들이니 범찰은 명가 천모가와 같은 아비의 아우가 아니면서 동창이 어리고 약할 때 그 관할을 영술하고 한 부족의 추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동창의 나이 20이 차고 체구와 모습이 장대하여 한 부족의 인심이 모두 동창에게로 돌아가고 범찰을 경시한다고들 한다.
경은 오랫동안 변방에 있어서 반드시 그 형세를 익숙하게 알 것이다. 알탈이 일부 인심이 과연 내가 들은 바와 같은가 상세히 갖추어 계달하라 하니 김종수가 회개하기를 범찰의 어미는 첨이 관직명 보가의 딸 야오거인데 처음에 두만 광직명 휘후에게 시집가서 맹가 천모가를 낳았으나 휘후가 죽자 그 뒤에 다시 휘후의 이모제인 용서 관직명 포기에게 시집가서 어허리 여사가 범찰 등을 낳았사오며 포기의 본처의 아들은 오사가 가시파 요지 이혼 즉 범찰이 맹가 천모가의 동부제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맹가 천모가가 살아있을 때 혹 군사를 일으킬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범찰을 시켜 좌군을 거느리게 하고 권도는 우군을 건드리게 하고는 자신은 중군을 거느렸으며 혹은 군사를 나누어 범찰에게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한부적 사람들이 평소 천대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사오며 맹가 천모가가 죽은 뒤에는 동창과 권두의 아내가 모두 사로잡혀 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범찰이 그 틈을 타고 재빨리 북경으로 가서 도독 첨사의 직임을 받았고 또 인신까지 받고 돌아옴에 따라 알탈이 한 부족의 인심이 점차 그에게 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권두의 아내와 동창이 살아 돌아오고 또 유복자를 얻게 되자 한 부족의 인심이 다시 모두 권두의 아들과 동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두의 아내는 사람이 경박하여 욕설과 꿀짓기를 잘하고 동창은 어리석고 유약하여 한 부족이 점차 실망하게 되었사오며 그들이 북경에 갔을 때 명나라 조정에서는 동창을 낮게 보고 범찰을 우대하여 범찰에게 옥대를 하사하고 또 범찰에게 명하기를 너가 살아있는 동안 한 부족을 관할하고 죽은 뒤에는 인신과 더불어 이를 동창에게 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 부족 사람들이 마지못하여 범찰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속마음은 혹은 동창에게 기부하고 혹은 두의 아들에게 기부하고 있어서 아직 일정하지 아니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7월 30일 임자 첫번째 기사 이경기 민의생 남궁계 허후 이세형 배환 최말리 김황 유계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기로 호조 참판을 민의생으로 공조 참판을 남궁계로 한승부 윤을 허후로 좌부 승지를 이세형으로 우부 승지를 배환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최말리로 지편전 부죄악을 김황으로 우헌납을 유계문으로 황해도 도제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개축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하직하는 동창을 인견하다. 궁전 안으로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험하고 먼 길을 신고하며 왔겠구나 하니 동창이 대답하기를 저와 저의 부형이 모두 적도들에게 함몰하였었고 제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서 와서 조곤함이 너무 늦어서 항공무지로소이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너희 성심을 알고 있노라 하였다. 동창이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이미 본국에 벼슬 하였으니 저도 직책을 받고 시비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호의는 내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동창이 또 말하기를 죽은 아버지의 관하에 있던 30여 호가 혼춘지방으로 이사해 갔사온데 현재 살고 있는 알무카에 모두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오나 감히 마음대로 독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말하기를 먼 곳의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니 다시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조회를 파하고 나서 드디어 건전전 설왕에 잔치를 하사하고 이날 옷 한 벌과 가신 안장 갖춘 말 면포 주포를 아우러 8필을 하사하고 그 수종자에게도 또한 차등이가 물품을 하사하였다. 종정승이 팔랑병리 등 이명을 보내오고 좌지 원윤이 자랑좌이문 등 6명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오랑좌이 등 2명을 보내오고 육랑차랑이 팔랑 등 2명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울량합의 도지위 유복아간의 아들 구라 등 2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개축 두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동창이 희망하는 훈춘의 야인 이주 문제의 편익 여부를 보고하라고 전지하다.
이제 동창이 친히 아뢰기를 선부 맹가천모가 관하의 백성 30호가 훈춘 지방으로 이사해 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알목화 지역에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 옮겨간 이유와 모여 사는 데에 따른 편익 여부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라 하였던 바 김종서가 회개하기를 훈춘지방에 이사회가 살고 있는 사람이 10호이며 야춘지방에 이사회가 살고 있는 사람이 2호로서 모두 12가 이온데 이는 본시 맹가 천모가 관하가 아니요 바로 양목다불에게 잡혀온 계양 사람입니다. 권두의 부자가 피살된 후에 혹은 그대로 알목하에 살고 혹은 야춘 혹은 훈춘으로 옮겨 갔사온데 이는 앞서 범찰이 군병을 거느리고 가서 훈춘의 올량합과 더불어 12가를 놓고 다투다가 올량합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목다불과 더불어 황제의 백성을 노략질한 것이니 너는 바로 도둑놈인 것이다. 무슨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것이냐 하여 범찰이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즉시 신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옵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약 원래 너희 관하의 사람이라면 도의상 마땅히 송환해야 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본적이 계양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의리상으로도 송환할 수 없으며 또 너희들끼리 백성들을 서로 다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노차 신에게 고해 온 것을 신이 매양 이런 수작으로 저지하여 봤습니다. 그러하온즉 신의 본의온즉 범찰의 거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야인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 반드시 교만스러운 마음이 생길 뿐더러 더욱이 범찰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여 올량합에게 원한을 사는 것은 계책을 얻는 것이 못되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여자를 희롱한 생원 최한경을 장형 80을 시행하게 하다. 당초에 성균관 문묘에 전할하기 위하여 취재하던 날에 생원 김한경과 정신석이 반수에서 목욕하던 중 한 앳된 부인이 편독 차림으로 여정 둘을 거느리고 도보로 반수의 길을 건너가는 것을 한경이 홀랑벗은 채 갑자기 뛰어나가 앳된 부인을 쓰러잡고 희롱하며 욕을 보였다. 부인이 완강히 한 거 하고 그의 계집종이 우리 집 안주인이에요 하고 크게 부르짖는 것을 신석이 두 여종을 때려서 쫓아버리고는 한경을 도와 힘으로 여자를 억눌러 섰다. 뒤이어 부인의 입자를 빼앗아서 제실로 돌아왔었다. 두 계집종이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여 그 집에서 사내종을 시켜와서 본즉 부인은 이미 풀려나왔으나 그 썼던 입자를 잊어버렸었다. 또 밤도 이미 깊었고 한경도 또한 벌써 가버렸었다. 그 사내종이 즉시 성균관 직숙관에게 고하기를 나는 홍여강의 종입니다.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주인이 미복 차림으로 피병하여 어린 계집종을 거느리고서 장차 그 대못댁으로 가려고 반수를 지나가다가 불의의 두 유생에게 침핌을 당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욕을 당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나이 어린 계집종들은 유생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서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달려왔으나 미쳐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유생이 입자를 빼앗아 왔으니 이를 찾아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고하였다. 정록이 즉시 이를 재생에게 물은즉 한경, 신석 두 사람이 함께 자복하기를 우리들은 다만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하는지라 직속관이 홍여강의 집종을 불러서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다만 겁주려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여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유모의 딸입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정록 한 사람이 거짓 아는 척하고 말하기를 너 주인의 유모는 본래 딸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니 그 종은 다시 말을 바꿔 말하기를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비첩입니다. 비첩이란 소리가 싫어서 숨긴 것입니다. 고 하였는 것이었다. 직숙관은 그 말이 세 번이나 변한 데 대해 의아해서 다시 묻기를 첩과 두 어린 여종이 다 있느냐? 장차 대질시켜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가 불러올 수 있겠느냐 하니 종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모두 문 밖으로 나갔으므로 지금 집에 없습니다 하여 직숙관은 더욱 이를 의심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이름이 여강의 아들인 우명의 첩 소앙이란 자가 사원부에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강간미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희롱당했을 뿐이라고 하여 당신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사대부 집에 관련된 것이어도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헌부에서 아뢰기를 우명의 산호 원만이가 처음에는 여주인이라 이끌었다가 다음엔 유모의 딸이라고 이끌었고 그 다음에는 비첩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말을 3번 뒤바꿔서 사람들의 귀를 혼란시켰습니다. 신성은 자신이 제향의 집사가 되어서 부인의 입자를 빼앗고 희롱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태형 40대를 시행해야 하오며 한경의 소앙을 강간하고자 침핍한 죄는 장 80대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리는 바로는 단지 이에만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진상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헌부에서 아뢰기를 이번 사건은 순전히 고소한 사람의 말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듭거듭 조사하고 추궁하여도 소왕의 말이 종시 이와 같아서 다시 그 이상의 죄상을 규획할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한경의 장형 80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직숙관은 즉 숙직하는 관원이다. 세종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동창의 청혼에 응하는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달한 것을 전제하다. 이제 동창이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본국과 중국에서 벼슬을 받았으므로 저도 아버지의 예에 의하여 벼슬을 받기를 원하며도 제가 이만주에게 고언하였으나 곧 다시 생각해보니 만주는 본국의 적이므로 그와의 결혼을 맺는 것은 옳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국 사람과 혼인하여 영원토록 성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에 예조 병조 의정부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는 것이 2-3번에 이르렀으나 혹은 가하다. 혹은 불가하다여 의논이 분분할 뿐 결론은 짓지 못하고 있다. 자기를 제수하는 문제는 뒤에 다시 의논하려니와 결혼을 허락하는 일에 관하여는 경이 다시 그의 뜻을 은밀히 살펴 만일 아내를 얻으려고 하려거든 경성이나 길주에 사는 사람으로 부유하고 노비가 있고 또 자색이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혼수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를 관에서 갖추어 주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만약 본도에서 얻기 어려운 물건이 있으면 사연을 갖추어 배달할 것이며 저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여기서 무리하게 시집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이 다시 그 실정을 살피고 이를 신중히 헤아려서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만근과 이승이 살인하였으니 차명에 해당함을 아뢰다. 백성 만근과 산호 이승이 살인하였으므로 이율이 모두 차명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추세색 정안을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를 가려 청리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 도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무릇 오결을 칭탁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이를 조사 고험한 결과 실제 오결되어서 고쳐 바로잡는 예는 열에 한둘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추세색 정안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사온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시위를 끌기 위하여 오결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쌍방이 모두 관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득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청리하기를 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리하기를 허락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수령을 능옥한 고원사람 박의생을 장 100대를 가하고 출량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고원사람 박의생은 그 아버지가 공신임을 믿고 본업 수령을 능욕하여 싸우니 비요건대 장 100대를 가하고 고려시대 고사에 의하여 출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돈을 받고 선상노의 노역을 자기종으로 대신시킨 손사성에게 장 80을 가하고 직위를 파면하다.
감찰, 손사, 승이 그 종으로 하여금 선상노의 노역을 대신하게 하고는 그 값을 받은 바 있어 장 80대를 가하고 직위를 파면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성균관 학관으로 사부의 훈도를 증문하게 하기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사부 학당과 교관의 수요가 적어서 생도들이 학업을 폐하다시피 하오니 사부의 훈도를 각기 하나씩 정문하되 성균관 학관으로 이를 임명해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조회에 상품 이하가 나가는 것을 사음부로 하여금 적발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소 조회에 상품 이하가 완보하여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 온당치 못 안싸우니 사음부로 하여금 이를 살펴 적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3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 목장의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 목장의 마필을 점멸할 때에 구마군은 각포의 당령 선군을 쓰고 혹 부족하게 되면 영진숙과 수성군을 쓰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연호군을 적당히 징발하여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기 각 목장의 3세와 2세의 상마로서 수척하고 허약하여 겨울을 견뎌내지 못할 것은 이를 찾아내어서 서울로 보내게 하고 하삼도의 2, 3세의 수척하고 허약한 상마도 역시 모두 찾아내어서 그 좋은 것은 가려서 서울로 보내고 또 체구가 커서 장내에 쓸만한 3세짜리 말은 내상 및 각진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토마와 교환하여 보내되 혹시 좋은 말과 바꾸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게 하며 평안 함길도에 아마는 좋은 놈을 가려서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를 모두 그 도내의 비난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인이 가져오는 동, 납, 철의 은송을 수로로 할 것을 아뢰다. 이제 외인들이 동납, 철 등을 많이 가지고 끊임없이 오고 있사온데 만약 종종 그대로 윤으로 이를 수송하게 되면 우역들이 잔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무에는 모두 선편을 이용하여 낙동강으로 수송하게 하고 이를 다시 낙동강 인근의 각 고을로 하여금 윤차적으로 검천까지 전수하게 하고 나서 참선으로 서울로 반입하게 하고 인하여 외인들에게 요시하여 결빙기에는 동납철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을 삼도 도순문사로 삼아 각 도를 성부를 심정하게 하다. 판중추원사 조말생으로 경상전라 충청 삼도 도순 문사로 삼아 각 고의 성부를 심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하다 또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8명이 왔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8월 6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 감사의 교체 기한을 1주년으로 정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 감사에 교체하는 기한을 일찍이 함길, 평안, 양도의 예에 의하여 모두 2주년으로 그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함길, 평안, 양도는 그 땅이 야인들과 인접해 있어 항상 불안한 상태 아래서 병고가 생기고 있어 그 감사가 장기로 근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변방의 일을 깊이 살펴 풍속이 다른 사람들을 진압 복종하게 할 수 없으므로 토관을 선치하고 감사로 하여금 평양부 함흥부의 부윤을 겸임하게 하여 반드시 2주년을 경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도의 감사는 이 양도에 비할 바도 아니지만 또 겸임하여 휴식을 취할 곳도 없어서 항상 다 모든 고을을 순행하게 되어 수령의 능력과 인민의 지리고 같은 것은 비록 1주년 이내라도
주지할 수 있으며 또 감사에 임명되는 자는 거개가 나이 늙은 사람들이어서 이들로 하여금 2주년간 걸쳐 온 돈을 순행 발습하는 노고를 겪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오니 구제에 의하여 1주년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8월 6일 무 세 번째 기사 이맹진이 1100색도를 바치다. 한 의중목사 이맹진이 옷같이 생긴 1102동이의 돌을 옥곤리에서 얻어 바치니 맹진에게 의복의 안팎감을 하사했다.